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해안의 경우 이제 소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부에 와닿는 특례가 없다는 이런 지적인데요. 동해안 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특례가 필요한지,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농림수산위원이죠. 강정호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바다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셨네요. 자, 인사해 주셨으니까 바로 훅 들어갈게요. 이달 초에 동해안 해양수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석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지난 6일이었는데요. 네네. 강원 도립대 창의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네네.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어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토론회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향후 특례에 반영할 한 10가지 정도를 선정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특례 제정 이후 도민들이 그 부분을 체감을 하고 특히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한 특례인지 그리고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 해양산업, 수산업 육성, 해양도시화 전략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만개발 인프라 구축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난개발 중요하죠.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뭐 동해안 입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 뭐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안 이런 것도 좀 있었을까요? 3차 개정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업인들이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은 우선 항만 개발 및 해양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의 조성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항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 항만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특례를 통해서 항만 배후부지 지정과 항만공사 설립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이제 국제 카페리 북방항로가 다시 시작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또 관광 휴양 힐링이 가능한 우리 도내 항만 구축이 이제 가능해짐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좀 특례에서 좀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특례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 국가 무역항인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동해항의 예, 그렇죠. 물동량이 지금 90% 이상이 시멘트, 석탄 등 분진을 유발하고 있는 벌크 화물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번 특례를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특례에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어업 분쟁, 자원 고갈, 예. 어업인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특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네. 말씀 주시면 또 추가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역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기존에 이제 강원특별법에서 지금 이제 3차 개정 준비하고 있지만 1, 2차에서는 이 해양수산업 쪽 특히 동해안 쪽 소외됐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해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부분이 농지, 산림, 환경, 군사 부분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1차와 2차 개정 때는 도의 목표가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면 네. 다소 우리 해양 분야가 소외된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3차를 기점으로 해서 4차, 5차, 6차 때는 해양수산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특례를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사실 뭐 좀 이 특례 발굴 관련해서 좀 주요 내용도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유무역 네. 지정에 관한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안을 자유무역 지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동해안 여건에 맞게 현행 항만법의 세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들을 명시를 했고요. 요약하면 현재 동해안 상황에 맞춰서 자유무역 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반영시켰고 예. 동해안이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유보 등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이 가능한 최적의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자, 현재 그 동해안에 필요한 이 해양 관련 특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로부터 이제 큰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무역이 크게 번성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항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3차 특례에는 항만 개발 및 해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항만공사 설립, 그리고 배후단지 조성, 항만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항만공사는 네. 도내 항만을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 물류 중심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미 부산, 인천, 울산 등 5곳 지역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무조건 3차에서는 특례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도내 항만을 국제 선박 등록 특구로 지정해서 도 세입 증가는 물론 국제적인 해운 경쟁력을 또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의 비산 문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이제 해양 관련 특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수십 년 동안 이 동해안에서 터전을 잡아오신 분들에 대해 지금 이 말씀하신 특례는 좀 약간 서운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이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이 올해 이 터줏대감이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특례 좀 반영이 될까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네,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이 특례에 반영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만 등만 반영이 됐을 때 그렇죠. 실질적인 어업인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 있고요. 수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특별도 자치도의 핵심 근간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도 존재하고 있고 농림수산위원회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3차 특례에서 우리 업종 간 지역 간 분쟁 해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금지 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해수 온도 상승 등 어종이 계속 예, 바뀌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또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업 갈등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3차 특례에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네. 조업 금지를 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런 제도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 자연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특례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또 적용함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어촌의 현실과 어업인들의 수건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예. 부분들도 권한을 이양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양식장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동해안 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이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특례에 반영해서 양식업 발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뭘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회 먹을 때 구분 못 하거든요. 네. 양식으로 해도 좀 많이들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항만, 수산업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강원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포함돼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또 추가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도의회 그리고 우리 도 공직자분들 그리고 이제 수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어업인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은 해양 심층수 치수 해역 지정이라든지 마리나업 관리, 항만 시설 이용료 등 한 15개 정도의 과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취합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번에 3차 특례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 10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4차, 5차, 6차 때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러려면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자식들과 이 동해안에서 좀 터를 계속 이어나갈 이 후손들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개정안에 이제 예상되는 특례들이 일단 지금 10개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10개가 다 반영이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해양 관련 특례가 이제 모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동해안은 국제교류 중심지인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호언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관리무역항 동해항에 대한 설명은 아까 이제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 이용에 있어서도 포획 채취 등 제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분쟁 예방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그 중심에 바다 항만이 있는 곳이 영동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영동 지역과 영동 이남의 남부 지역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번 특례에 꼭 반영을 시켜서 네. 우리 어업 발전과 수산업 발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길 좀 기원해 보겠는데 자, 지금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특례도 반영이 되고 다 좋은데 일단 지금의 해양수산업의 잠재력, 이 가능성에 대한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동해안은 일단은 해안선이 조금 단조롭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륙붕이 발달하고 있어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수산업이 과거에는 활성화가 될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수 온도가 이제 변경이 되고 상승이 되고 해수면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영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예. 어종 또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예. 대외적인 이제 그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 부분은 네네.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만과 물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은 이러한 시설들이 과연 어업인들과 수산업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우리 3차 특례가 집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예. 거죠. 네, 그 그런 부분을 인프라를 좀 바탕으로 한 이제 앞으로의 발전, 그 예전에 좀 호황을 다시 한번 좀 누릴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어업인들이 지금 너무나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 예. 예. 자, 그 동해안 이제 항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동해항이 있지만 그 규모나 이 입지 조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있고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비근한 예로 속초항과 동해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이제 저희 지역구인 속초항은 작은 어항에서 이제 시작된 항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만의 확장이 어렵고
화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개발도 공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매입을 하려다 보면 수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그런 대외적인 여건은 좋은데 예. 우리가 그 동해안 항만에 대한 물동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줄 건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특례에 반영시켜서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동해항이 지리적 입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일본이나 태평양 쪽으로, 그리고 뭐 북방 물류도 상당히 입지는 좋은데 그만큼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사실 그 지금 특례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권한 이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환경도 그렇고 뭐 그리고 지금 항만 개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려하시는 것만큼 예. 우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동해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것입니다. 예. 권한이 이양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고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네네. 오히려 우리 소중한 자산을 더 지키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동해안의 청정한 아름다운 바다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의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관광 도시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개발이 좀 안 됐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이런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해양 도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해양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노력들은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연안 해안 지역은 압축적 고도 성장을 견인한 국민 경제의 핵심 공간입니다. 수출입 물량을 99%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연간 1억여 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등 식량의 핵심 공급처이고 산업단지 등이 입지해 있는 국가의 핵심적 경제 행위가 연안 해안 지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 해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마중물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 개입 수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이런 부분을 연동 수정 계획을 반영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양양에서 있었던 K 연어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시 재개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특례에 발맞춰서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고 어업인들이 웃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동해안 같은 경우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뭐 지금의 특례도 특례겠지만 지금의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 이것들도 선결돼야 될지 생각될 필요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속초, 동해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동해안권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구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다음 편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